신상호 사무총장입니다. 지난 2월 이후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찬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이번에는 언택트 원래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참가하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에도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행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행사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월 언택트 원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동인회 김동수 이사장입니다. 오늘 바른경제동인회가 주관하는 강연회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연사로서 조순 박사를 모셨기 때문에 저희 동인회에서 서울상대 66학번 제자들과 경제사상연구소 연구회 회원님들 또 KSS 회원 임직원 등 관심 가지신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야단입니다. 생전 처음 여름철에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거의 모든 모임이 무산되었으며 해외여행의 길이 막혔습니다. 이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자율주행 등 빠른 기술적 변화와 함께 강력한 플랫폼 경제 등 엄청난 변화의 쓰나미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창조와 파괴가 무시무시하게 벌어질 시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몫을 거두어 파괴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늘 조순 박사께서 이 시점에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경제 운영과 사업의 운영 이런 면에서 어떤 변화가 오게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조순 박사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경제부총리, 한은총재, 초대 민선 서울시장, 한나라당 총재 등을 역임하신 우리나라의 원로 경제학자이십니다. 조순 박사님이 화면에 나오실 때 여러분 열렬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순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소개받은 조순입니다. 오늘 이런 기계를 처음으로 전 봤고 이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세상 이런 제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코로나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또 그리고 코로나가 앞으로 좀 소강 상태를 보일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 대응은 뭐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은 세계 거의 전반적으로 유럽에서는 서유럽,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 그리고 심지어 독일, 보통 독일은 아주 건전한 이러한 그 경제 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조차도 지금 상당히 많은 코로나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양뿐만 아니라 이 남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의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그 밖에 모든 나라에도 전무후무한 이러한 그 코로나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비교적 나은 것이 동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래 보면은 동양에서도 제일 이 방면에서 가장 코로나로부터의 이탈이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은 금년 내
세계 유일의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되어 있는 나라가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경제가 플러스로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그 나라에서는 코로나로부터 이탈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면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여기저기서 남아 있어 가지고 완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아마 금년에 보이는 성장률도 역시 마이너스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유럽 혹은 또한 남미, 미국 이런 나라에서 지금 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아주 별별 이 수단을 다 하는데, 지금 세계은행서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하면은 이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을 하면은 아주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그 소득 분배가 아주 평준화를 잃고, 그리고 아주 극빈자가 많아진다. 이래서 지금 서양의 언론들은 저는 그 파이낸셜 타임즈를 애독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유명한 논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중에 이 가장 큰 이 방책은 별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이 적자 이 재정을 채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쓰더라도 코로나로부터 빨리 이탈해야 된다. 이런 논조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시아에 사는 우리는 비교적 나은 이런 처지에 있고,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비교적 나은 처지에 있는데, 중국이 제일 그래도 안전하게 경제 성장을 지금 보일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언젠가는 코로나로부터 탈출할 것이 기대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해온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일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이 민간의 이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정말로 고칠 것은 지금 조속히 고쳐야 될 것입니다. 저의 생각 같아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이 국정의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각을 통해서 각 부처를 통해서 경제를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됨에 따라서 보다 더 장래를 보는, 길게 보는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서 정부 운영을 하고 경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당장의 목전에 다가온 코로나를 보고서, 그걸 보고서 이쪽에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긴 장래를 보고서 우리의 국민의
여러 가지 질이란 뭐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옛날서부터 지덕체라고 해가지고서 아는 것, 지식 이거와 덕은 도덕성, 체는 이 신체 이러한 것을 훨씬 더 건전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지식이 부족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제 생각 같아서는 가정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가정. 우리나라는 지금 겉으로 나오기에도 1인 가구가 전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따로따로 살고 있다 하는 얘기돼.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그만큼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가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아이들을 혹시 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아이를 잘 기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와 덕과 체를 이것을 갖춘 정말 참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이런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가정이라는 것은 거의 있으나마나 한다. 어린애가 나도 제대로 그 애를 키우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는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돈벌이 하기 위해서 뛰고 그리고 아이는 저 학원에 보내서 뭔가 거기서 교육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지요. 부모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디시플린 그러니까 이 규율이 있어야 되고 그건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애정, 부모의 애정 그것은 엄마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담을 해서 아이를 지와 덕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키워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 사실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시절 아이가 그러니까 한 5, 6세 될 때까지의 시절이 사실 그 진짜 일생 중에서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의 이 옳은 태도와 옳은 지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그 후에는 실제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그런 가정에서 뭐 적당히 그저 이래서 나이 한 7살 정도 6, 7쯤 되면은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내려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또 굉장히 모순에 가득 찬 이러한 교육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교육부라고 하는 그런 정부 부처가 있어가지고서 그 부처가 우리나라 교육을 거의 아주 전반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 들으셨겠지만은 그 평준화 이를테면은 모든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평준화로 우열이 없는 이러한 상태로 가야 된다는 이러한 그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어떤 뜻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좀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 학교를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금지를 합니다. 가령 일종 등목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서 그런 자발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이 교육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교육부가 정하는 이러한 이 정책에 따라서 대학을 나올 때까지 그 속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참 학생들의 질이 아주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지와 덕과 체가, 특히 지와 덕이 그것이 아주 부족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제대로 지식도 못 배우고 덕은 더더욱 못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거짓말이 많고, 그리고 아이들이 결국 뭐 한글 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따가 잠깐 언급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자를 안 가르치니까 그것은 교육이랄 게 없어요. 가자 거기만 가지고서는 그 애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무엇을 보고 커요? 그 어떤 하나의 참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이 교육입니다. 아, 이게 재미있다, 이건 참 재미있구나, 이러한 것을 못 느끼고, 가자 거기에서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재미없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이 되느냐? 대학을 나올 때까지 계속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아이들이 정직하고 그리고 솔직하고 아주 그 덕이 있는 이러한 아이들이 아니라 거짓말 잘하고 사회에는 사기가 많고 뭐 이런 나라가 지금 자꾸 되고 있다고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대학에 가령 입시를 포함한 그 학교의 말하자면 학생에 관련된 이러한 그 규칙은 대학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그것을 해야만 학교에 그 아이들 들어오는 아이들이 제대로 길러진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주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일테면 수능이라고 하는 수능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수학 이 능력 시스템이거든. 수학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그 점수를 내 가지고 그까지도 대학에 입학하고 뭐 이런 것이 돼서, 내가 볼 때는 그 좋은 아이들의 질을 자꾸 이렇게 개발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세상 이 모든 이 나라는 나라뿐 아니라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을 제대로 길러야 그 나라가 잘 됩니다. 사람을 기르지 않고 그저 나이를 먹인다고 해서, 학교를 그저 나왔다고 해서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한다, 기여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교육부를 굳이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획일적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 이것은 안 된다. 평준화, 그 다음에 일률화, 뭐 이런 것이지요. 그런 걸 하고 아주, 그러니까 교육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느냐 하면은 한 가지 그 행정편이지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변하단 말이에요. 아주 룰을 자기들이 딱 정해놓고 그 룰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 룰이라는 것이 엉터리 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해야 할 일, 코로나가 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야 할 이러한 그 길이 아주 우리나라의 사정으로서는 어렵고 험한 이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우리 모두의 그 분발, 정말 앞으로는 좀 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창조와 파괴를 하고 말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이런 자신 있는 이런 국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결국은 나라가 제대로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먼 곳도 없이 메모를 몇 자 했습니다만 그것도 없이 그냥 말로서 이렇게 지금 짓거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 자신의 의견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질문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또 생각나는 대로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조순 박사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경제 이 정책이 청와대 중심이 아니라 내각 중심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기르는 그런 시스템, 그런 교육제도, 그런 자율적인 교육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신 있게 창조와 파괴를 행해나갈 그런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이 손을 들어주시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그분 마이크를 켜드립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하시고 조순 박사께서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한번 이거 전체 나오게 되나? 예,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거기 들립니까? 네, 네, 저는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예, 조 박사님 오랜만에 뵙고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코로나 이후에 나라에 나아갈 길,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할 거라는 기대를 좀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오히려 뜻밖에도 오히려 경제보다는 인간, 사람을 만드는 교육, 이런 전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삼육대학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선생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대학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이걸 간단히 소개한다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 교육을 시켜왔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적이다. 그래서 지덕체, 저희는 덕육 이상으로 지덕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보람을 느끼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오늘 조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몸담았던 대학의 교육 방향이 참 맞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조 박사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한 가지 조금 더 이렇게 제안이라고 할까? 좀 이렇게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이 덕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교육이라고는 결국은 사람이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다 여러 가지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다 이 그 뭐 거짓말도 하기 쉽고 다 거짓말 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고 또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런 가운데서 인간의 교육의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조 박사님은 그런 인간의 한계점을 생각하면서 이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그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질문을요. 이제 한 분 최 청장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을 한 네. 3분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 답을 전체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은 뭐 시간이 그렇게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두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한 분 더 얘기해 주시죠. 예, 저기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은 제가 지명을 할까요? 황현식 예, 황한식 교수. 예. 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후보로서 부산에 오시고 나니 처음 이렇게 오늘 좋습니다. 선생님 부산의 황한식인데요. 그 선생님 덕분에 저희 부부가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노트북 상태가 잘 안 좋아가지고 잘 들리진 않았습니다만 아까 김동수 이사장께서 요약한 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냥 제 평소에 관심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서울시장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아까 청와대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고 내각 중심 이야기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청와대 중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래 쪽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제기를 하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살리는 길은 새로운 길은 내각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를 살리는 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살리는 길. 그래서 지방분권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구성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옛날에 서울시장 하시면서도 그랬고 대통령 하시면서도 그랬고 지방자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지방자치에 관련된 인재 양성과 또 지방자치에 관련된 제도 정책 이쪽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하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이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황 교수. 네. 그 세 번째 질문 또 하나 더 받겠습니다. 누구 손 들고 신청해 주세요. 누구? 강혜영 기자. 예, 우리 강혜영 기자세요? 네, 맞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예. 네, 그 조수은 박사님 강의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획일화된 교육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수학 능력 시험 문제도 언급을 잠깐 해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수학 능력 시험, 즉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에 대해서 늘리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그렇게 획일화된 수능에 대한 문제점도 물론 지적이 되고 있지만 동시에 그런 공정한 시험이 없을 경우에는 기득권들이 그런 제도를 악용해서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런 자신들의 기득권을 표출하는 이런 것 또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정성과 또 획일성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같이 교육을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조순 박사님의 통찰력이 궁금합니다.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뭐라고? 네, 지금 지금 이제 이게 소리가 끊겼다 이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질문을 네. 요약해서 간단히 한번 해주시면 선생님이 네. 다시 들으시겠습니다. 네. 간단 요약으로. 예. 네. 제 질문은 우리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획일화를 지적해 주셨는데
수능 위주의 대학 입시 제도도 문제가 된다라는 식으로 언급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성 또한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득권 자녀들이 다양한 입시 제도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대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공정성을 지키면서 또 획일화되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중간 지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저 교육의 공정성과 획일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세 분 네. 우선 저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최 총장께서 결국 인간의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잘하려고 해도 이 사회에서 잘하는 데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되겠는데 그거지요. 이게 물론 있어요.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일거에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마음대로 정말 우리가 뜻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은 아니고 노력을 한 후에 정말 참 교육이라든지 또는 정치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그저 몇십 년을 잡고 이렇게 그 꾸준하게 바른 이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의 말씀은 지방자치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장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장을 하는데 아주 전력을 다했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전력을 다했어요. 가족도 둘째고 전력을 다해서 서울시를 위해서 일을 했다. 그래서 솔직히 업적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리도 몇 개 새로 놨고요. 아주 중요한 다리를 당산 철교 같은 거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반대는 많고요. 굉장히 아까 이 성수대교의 경우는 토목학교가 굉장히 반대를 하더니 철교, 당산 철교 그것을 할 땐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하면은 그 철교는 경량 철교래요. 가벼운 양을 운반하는 이러한 철교지 중량 철교는 안 된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 몇 번 타봤어요. 그 시장 하느라고 타봤는데 지하철 사장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봐 아무개 사장 이걸 말이지 역에 들어올 때는 너무 속력을 내지 말고 좀 천천히 해서 그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부탁을 좀 하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시장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운전하는 사람이 다 먼저 알고요.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해서 사실 제가 이 서울시장을 할 적에 많이 들은 얘기가 서울시는 복마전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마전. 복마전이라는 게 뭘까? 복마전시 공무원 노릇을 하면 되지 무슨 복마전이 있겠는가?
가서 시장을 하는 과정에서 전 여러 번 딴 데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서울시의 공무원처럼 성실하고 그리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전에도 한국은행에도 있어봤고 경제기획원 장관도 해봤고 뭐 이래서 공무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장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논리가 마침 나와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복마전이다. 복마전은 무슨 복마전? 가장 우수하고 또한 근면한 성실한 이러한 이 사람들이 서울시의 공무원들이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생각을 해봐도 정말로 훌륭한 공무원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 공무원들의 대표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게 몇 해 전입니까? 몇십 년 전입니다. 근데 1년에 반드시 한두 번은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런 경우는 아마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때 그 추억을 해볼 때 대단히 좋은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 기자가 획일화하는 것에 대해서 획일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획일화를 해서는 안 돼요. 인간의 세상은 좋아하나 나쁘나 우열이 다 있습니다. 좋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경쟁 시대에는 반드시 그 우열이 나타난다. 그 나타나는 것이 인간 세상이래요.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그런 사람을 전부 열쪽으로 다시 말해서 못한 쪽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획일화입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도 우열이 있어야 되고요. 고등학교 다 우열이 있어야 돼요. 대학에도 우열이 있어야 되고 당연합니다. 그거 있는 것이 오히려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순 박사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해주실 분이 있으면 질문 하나 해주시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에 대한 근심 걱정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적절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경제 정책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청와대가 중심이 됐던 내각이 중심이 됐던 하여간 올바른 경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것이 올바를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질문 한번 해주시면은 오늘 그 질문으로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죠. 경제 전문가들 없으세요? 아니면은 이 기업 운영하고 계신 분? 강석진. 강석진 회장님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강석진 회장님 질문해 주시죠. 마이크 켜야 돼. 이 소리가 안 들려.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요. 우리 마이크가? 이름을 강 회장님 명의로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들립니까? 네. 이렇게. 우리 한국 경제는 통계적으로는 세계 G12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규제와 모든 이런 규제는 세계에서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규제공화국인데
지금 현재 국회는 규제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규제공화국에서 이제 최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규제가 많은 나라에서 기업인들이 경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전 대통령 때부터 규제를 없애자는 얘기가 수없이 많이 했었는데 그 대통령 중에서 한 사람도 그 실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민주당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규제를 수없이 많은 규제를 만들어내서 그 규제가 뭔지도 지금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도. 이런 나라에서 경제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 코로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기업인들의 그 기업가 정신을 그 부활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은 기업인들의 사기를 다 죽이고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해외로 가서 외국에다 공장 짓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나라에게 만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빠른 속도로 고칠 수 있느냐. 그 빠른 속도로 고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개선하자 해서 절대 개선 안 됩니다. 아무도 공무원들은 규제가 있어서 자기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들은 규제를 만드는 것이 자기 선거에 필요한 아주 그 규제를 만드는 게 자기 직업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서구 선진국에서처럼 네거티브 시스템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환경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방의 그 경쟁력을 그 뭡니까 그 공정거래를 지키지 안 된다. 이런 아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 그걸 빼고서는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선진국들의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창업하고 기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경제 문제에서는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법. 철폐하는 방법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본식의 방법을 도입했던 파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규제를 빼고서는 전부 다 자유입니다. 그렇게 바꾸면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경제가 다시 부활을 해서 아마 GDP 생산율이 중국이 지금 뭐 4% 5%인데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강 회장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 과정에서 우리 두 사람이 현대 경영에서 만나서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또 나온 문제입니다. 규제가 이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요.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규제는 누가 만드느냐 말입니다. 공무원이 만듭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임무가 뭐냐 하면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중소기업 벤처 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설립이 됐냐면 뭐 그리 오래가 아니에요. 그게 됐는데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하, 중소기업 벤처는 앞으로 많이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부에 오는 사람들은 중소기업 벤처 부 옳은 기억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다면 자 장관이 있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관료들이 쭉 그 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규제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야 자기네들의 일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뭐겠냐? 중소기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벤처 기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데 대한 규정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벤처라는 게 없어지고 중소기업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 됩니다. 제일 필요한 방법은
공무원 규제를 만드는 공무원의 수를 가급적이면 줄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규제를 지금처럼 공무원이 지금 정부는 뭔가 하니 고용 정책은 자꾸 할 수 없이 공무원이 자꾸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꾸 경제를 규제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때 참 강 회장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규제를 줄이자면은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공무원의 직책을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공무원을 늘림으로써 고용을 늘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모순이지요. 안 되지요. 그건 해가지고선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걸리는 점도 많았었는데 다행히 좋은 말씀 해주시고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은 초대해서 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저희 이 바른경제 동인의 10월 강연회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바이바이. 네, 좀 또 다음에 연락할 때 또 뵙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80분 들어오셔가지고 저 강연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해주신 조순 박사님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에서 오신 분들 특히 이 미국에서 거의 새벽인가요? 뭐 밤인가요? 지금 여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봬요. 빠이빠이.